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두산전교과서 3, 2학년 1학기. 일단 오늘 세 번째 수단은 나의 아버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백점과 양과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교재 22쪽 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글의 종류는 마찬가지로 1, 2단원과 마찬가지로 수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가족은 대구로 이사를 왔다. 자, 국민학교는 이제 초등학교의 옛 이름이죠. 시인이셨던 아버지는 해방이 된 후 모교인 개성학교의 선생님으로 부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국민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이사했다. 시인이셨던 아버지. 시인 박목월을 말하는 겁니다. 박목월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이 된 후 모교인 개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하셨다. 자, 우리 집은 개성학교 담장에 붙은 한옥으로 된 관사였다. 나는 학교에서 가까운 수창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시장 근처였다. 그러다 삼덕동에 있는 일본식 집으로 옮겼다. 개성학교와 삼덕동은 먼 거리여서 아침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시장 근처에 와서 나를 수창 국민학교에 넣고 자신의 학교로 들어가셨다. 아버지는 헤어질 때면 꼭 학교가 아파하면 아버지한테 오너라 함께 집에 가자라고 하시곤 했다. 아버지와 함께 나는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시장을 지나 개성학교 운동장에 와 축구 부원들이 공차는 것을 언덕에 앉아서 보거나 그것이 지루해지면 학교 체육실에서 큰형들이 유도하는 것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는 용케 나를 찾아 동규야. 나는 박동규라는 거죠. 글쓴이와 나는 동일 인물이에요. 하고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에 나는 뭐 했다? 이거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자, 요거 니은으로 묶어보세요. 이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축구도 보고 유도도 보고 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도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아버지는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혼자 집으로 가곤 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언제나 잘하니 하고 묻곤 하셨다. 자상하게 나를 돌아보고 어느 날 국민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았다. 빨간 연필로 모두가 동그라미인 답안지를 집에 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양과자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양과자 몇 개를 사주셨다. 그러면서 100점을 맞으면 꼭 아버지를 기다려라. 그러면 과자를 사줄게 라고 하셨다. 아버지의 의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의도는 매일 아버지를 기다려라. 하지만 100점을 맞으면 아버지가 과자를 사주겠다. 나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100점 맞았을 때만 아버지를 기다려라 라는 말로 오해를 한 거죠. 이게 아버지의 의도하고 나의 이제 받아들인 것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는 매일 기다리되, 매일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되 100점 맞으면 과자를 사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도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제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그 주 내내 나는 줄곧 100점을 맞았다. 나는 아버지를 개성학교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불쑥 답안지를 내밀었고 아버지는 웃으며 내 손을 잡고 가까이로 가셨다. 하지만 그 주가 지나자 나는 시험에서 100점을 맞지 못하고 꼭 98점 아니면 96점 맞게 되었다. 아버지가 100점을 맞으며 기다리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나는 개성학교 운동장에 놀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도 아버지가 나오면 얼른 나무 뒤에 숨거나 담장에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집에 나가시면 그 뒤를 졸졸 따라서 집으로 왔다. 왜?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100점을 맞으면 기다리라던 말이 생각이 나서 이거는 나의 오해죠.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오해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아버지가 나오면 얼른 숨었다가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서 왔을까? 100점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정리 잘해둬야 되겠죠? 100점
100점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내가 오해한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100점은 남은 다음부터 볼게요. 100점은 쉽게 따지지 않았다. 한 주일 동안 아버지를 10m 뒤에서 집으로 오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100점을 맞지 못해서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오는데 어느 가게 앞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뒤로 돌려 나를 보면서 이놈아 왜 뒤를 졸졸 따라오니? 아버지한테 오지? 라고 하셨다. 나는 울컥 울음이 터져 나와 울먹이며 100점을 못 맞았어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를 품에 껴안고 내 머리를 만지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100점을 맞으면 과자를 사준다고 했지 100점 못 맞으면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셨다. 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원래 의도죠?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꼭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는 다시 확인하시곤 하셨다. 왜요? 이 부분 중요해요. 왜 다시 확인하셨을까? 내가 오해할까봐. 아버지는 이 일이 그리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자, 아버지는 이 일이 그리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아버지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성격 1번. 자상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여리다.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는 철없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알까봐 재참으로 확인하곤 했다. 내 어린 날 겪었던 이 일이 평생 아버지와 나를 끊을 수 없는 정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부자의 사랑이 더 어땠다라는 거예요?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정리해둬야 되겠죠? 부자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아버지는 항상 엄격하게 나를 대하셔서 늘 눈에 불이 날 정도로 꾸중을 하시곤 했지만 그런 밤이면 틀림없이 내 방에 들어와 다 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가시곤 했던 것이다. 자, 아버지는 나를 항상 어떻게 대했다? 엄격하게. 자, 아버지 성격 2번이죠. 엄격하게. 하지만 그런 날은 어땠다? 그런 밤이면 틀림없이 내 방에 들어와 다 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가시곤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성격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따뜻하고 자상하죠. 나는 자는 척하고 누워있었지만 아버지의 큰손이 내 머리를 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나간 다음이면 내 잘못을 생각하며 혼자 울기도 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야 나도. 아버지는 천성적으로 착해서 자신 마음에 조그만 그늘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다. 지금도 나는 한밤에 자다가 깨면 누가 내 머리를 쓰다듬거나 내 손을 잡고 있는 듯한 환상에 빠질 때가 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억을 해보세요. 우산도 없이 비 오는 거리에서 비를 그대로 맞고 서 있는 듯한 처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곁에 없기 때문임을 깨닫곤 한다.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그리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 백종과 양과자라는 제목의 수필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4쪽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신부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라는 거죠. 배경이요. 시간적 배경이죠. 어머니는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언제나 크리스마스에 보자라고 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오면 선물 하나를 사주었다. 가난했기에 5 형제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탓이었을 것이다.
그해 봄 고등학교 입학식에 가보니 반 아이들 대부분이 구두를 신고 구두를 신고 있었다. 자, 나는 뭐를 갖고 싶어요? 구두를 갖고 싶은 거죠. 속이 상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구두를 하고 품었다. 크리스마스에 구두를 사고 있었죠. 12월 20일 저녁에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우리 5 형제를 안방에 불러앉혔다. 그리고 어머니를 곁에 앉게 한 다음 막내부터 무엇을 사줄까?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노트와 연필을 들고 있었다. 막내는 썰매를 사달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여동생의 차례가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여동생은 다른 형제와는 달리 벌떡 일어서더니 아버지 털 오버가 입고 싶어요. 털 오버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우리 모두 놀랐다. 순간 우리 모두가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값비싼 선물이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1년에 겨우 한 번 아이들 선물을 사주는 그런 집이었는데 가난한 시인이었던 아버지가 얼마를 넣고 아이들 앞에 앉아 있었겠는가. 많은 돈이 없었다라는 거죠. 큰 돈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손에 든 연필과 노트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의 심리는 아주 어때요? 당황한 거죠. 이렇게 되자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 형편에 털어보 있게 생겼어? 돈이 얼마인데 사달라고 해?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참 후 아버지는 약속을 한 것이라 사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들면서 그래 사줄게.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겨울이 가기 전에 내 어깨에 따뜻한 털 오버를 입혀줄게 라고 하셨다. 참 자상하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무엇을 사줄까 하고 물었다. 나에게는 연필과 노트를 들고 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였지 구두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남은 단지 보시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도록 하죠. 남은 단 세 번째 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털장갑이요 라고 했다. 털장갑. 왜 그랬을까요? 집안 형편을 고려한 거죠. 아버지는 이상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다. 털장갑? 나는 네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끝났다. 밤이 되어 내 방에 가서 전등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 이불을 덮고 나니 너무 서러웠다. 왜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졌으니까. 너무 서러웠다. 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는 거. 아버지에 대한 애처로.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졌던 거죠. 애처로움. 그리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러움. 이런 감정들이 있었겠죠.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었고 불쌍한 아버지 얼굴을 생각하면 어찌할 수 없었지만 거품처럼 사라진 구두는 쓸데없는 눈물을 나오게 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며 이게 철이 들어서 라고 하면서 우셨다. 참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나에게는 불쌍한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본 것이 성장의 매듭이 되었다. 성장의 매듭이 되었다라는 소리는 성장하게 됐다.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 소리죠. 자, 여기 부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철이 들어서 울고 있는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도 우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면 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갖고 싶어 하지 못하는 것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 아들이 철이 들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참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또 같이 방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시죠.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 사는 뜨거운 인간다움에 발견해서 얻어진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야 될 것.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눈물의 의미입니다. 눈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는 왜 우는가? 나의 눈물은 서러움과 아쉬움 때문이다 라는 거죠.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애처로움, 그 불쌍한 마음인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거고요. 아버지는 어떤 의미의 눈물입니까? 아들에게 미안하고 사주고 싶은데 사주지 못하는 미안함, 그리고 그런 것들 참아내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아낸 그 마음, 안타까움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들에게 사고 싶어하는 거 사주지 못하는 미안함, 그리고 아들이 일찍 처리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나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수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앞에 부분 가셔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쪽입니다. 이제 5만원부터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선생님이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종류 수필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필을 배우고 있는데요. 수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는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고, 특징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소재로 했고,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느낀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랬자임 백종건 양가가 크리스마스 행복을 하는 것이고요. 자, 글쓴이의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했는데요. 글쓴이의 경험, 즉 어린 시절의 경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의 경험을, 아버지와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해냈고요. 가슴 따뜻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했고요. 자신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전달하고, 특별한 기교 없이도 독자와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갈래인 수필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학작품으로 표현하기 효과, 이거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며 문학적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문학을 즐기며 생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라는 별빛인 부분들을 5만원부터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문학작품 표현하는 과정,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필과 소설의 차이, 이거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필은 글쓴이가 시절을 체험했다. 작품 속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글쓴이가 직접 내용을 전달한다. 하지만 소설은 글쓴이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다. 작품 속에 나는 글쓴이가 꾸며낸 인물이다.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만원 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